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 지난 8월달에 개봉을 해서 한국 스릴러 영화 역대 순위를 바꿔버린 영화죠. 숨바꼭질, 이 영화 들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저희 강신의 수다에서 지난 여름에 그 공포영화 시리즈, 스릴러를 포함해서 그런 시리즈를 했었죠. 그 시리즈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무리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모르죠. 요즘 흥행하고 있는 그 외국 공포영화 컨저링을 제가 보게 된다면 또 한번 공포영화를 다루게 되겠죠. 여하튼 오늘 한번 숨바꼭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60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에 개봉했던 살인의 추억 525만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스릴러 영화 중에서는 이제 1등을 차지하는 거죠. 요거 제작비는 25억 정도 밖에 들지 않았는데, 네, 좋습니다. 대박을 쳤네요. 자, 이 영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희가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설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3분, 5분 정도면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청취자분들 좀 참여해 주셔서 저희 강신의 수다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제가 최소한 15명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요즘 그래도 강신의 수다가 잘 나가지 않느냐,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스럽네. 지금 8분이 지금 참여해 주셨고요. 좀 빨리 최소 인원 15명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써주신 것들 그 주간식 항목도 있는데 저희에게 아주 돌직구도 날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힘이 되는 격려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아주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빨리 좀 참여해주세요.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오시면요, 설문조사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주소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블로그나 트위터 둘 중에 하나는 뜰 것 같은데요. 저희 트위터 쪽으로 팔로잉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먼저 팔로잉을 했는지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낭만파 남편의 편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관련한 그런 트윗을 주시는 분인데 팔로잉 해주셨고, 또 모든 만화라는 분이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여기 써있는 거 보니까 만화, 사파, 웹툰,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일 생계형 프리랜서, 주로 광고와 홍보, 사보, 교육용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팍이라고 문재인 찍은 50대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정치 성향을 밝히신 그런 분도 팔로잉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팔로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블로그엔 지금 그 10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0월달에 보신 영화들 부담없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목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분량 상관없이 길게 감상을 남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써주세요. 자, 그럼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영화 숨바꼭질, 제가 지난 여름에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보질 못했다가, 요 근래에 여기에 이제 그 VOD 다운로드 쪽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560만 동을 했는데,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지난 8월 달에 그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 이미 감상을 해주셔서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로님, 청소부 김씨님, 이렇게 두 분은 이거 보지 말아라. 아무튼 그러한 혹평을 해주셨고, 김현주님께서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앞에 두 분은 남성으로 제가 추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주님이 여성분인데 실제로 요거 평점을 봐도요. 여성분들의 평점이 한 2점 가량 더 높습니다. 물론 전체 평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안 높은 이유가 좀 있긴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 영화는요, 일단 한국 스릴러 역대 순위 바꿔놨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살인의 추억, 그 다음에 추격자, 이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격자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개봉해서 500만 명을 기록했었는데 이 두 영화와 비교를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지 간에 흥행 면에서는 살인의 추억과 이 추격자가 숨바꼭질한테는 졌거든요. 그것이 무슨 뭐 상영관의 차이가 물론 있겠고 어떤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여가를 즐기는데 영화를 많이들 선택하시잖아요. 2003년도, 2008년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정말 마음 먹고 가서 봐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순위는 바뀌었습니다. 요 이유가 뭔가 요거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살인의 추억은 봉준호 감독이 찍었잖아요. 얼마 전에 설국열차라는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영화를 만든 분이죠.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진범이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용의자들로 에피소드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죠. 형사물, 스릴러물 중에서 진범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좀 이색적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시대 상황을 좀 반영을 많이 했죠. 작품의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계속 1등 자리를 고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격자 같은 경우는 청소년 관람 불가고 지금은 대세가 되어버린 하정우, 하대세가 범인 역할을 맡았죠. 이 영화는 제가 올여름에 했던 공포영화 시리즈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 방송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스토리라인, 그 이야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얘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요. 범인을 잡은 다음에 얘를 어떻게 기소할 것이냐, 물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나아간 얘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범이 일찌감치 노출됩니다. 이 두 영화는 좀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새롭게 다가왔고 더 신선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왔던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숨바꼭질이 앞에 이 두 영화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과연 흥행을 이끌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상영관 숫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관객들의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논외로 치고요. 일단 작품 그 자체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흥행하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전문가 평점도요. 5점, 6점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평가를 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사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흠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다는 거죠. 좀 많아요. 그게 좀 많습니다. 그 결점에 대해서는 방송 후반에 말씀드릴 거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이야기 자체의 얼개라 해야 되나요? 그 밀도가 탄탄하지가 못해요.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좀 약간 허술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질질 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560만 일단 찍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가 또 작품성, 뭐 완성도, 그다음에 뭐 시대의 한 획을 그었느냐, 말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는 그 영화가 흥행을 한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화라는 그 매체 자체가,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상업영화 아니에요.
그럼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요거를 무시하는 뭐 위대한 걸작 이런 거는 약간 그 나름대로 흠이 있는 거죠. 관객에게 납득을 시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그것이 흥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는 그러한 노선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인가요? 개봉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 웹툰 원작을 했던 그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좀 나쁜 평가를 받았었죠. 웹툰은 재밌었는데 영화는 이게 이건 아니다 이런 평가들을 만들었던 그런 영화인데, 하지만 696만 약 700만 정도 동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형래 감독의 디워라는 드래곤이 나오는 드래곤 워죠 원래 제목이. 그러한 영화가 있잖아요. 요거 785만 찍었습니다. 요거 무슨 연기가 진짜 개판이죠. 연기자들 좀 잘 쓰지. 요거 이상해요. 연기자들 쓸 돈으로 뭘 했는지. 그다음에 애국심 마케팅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진중권 씨도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좀 그건 비판 논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케팅 하는데 윤리적인 선을 넘어서지 않는 한 노이즈 마케팅을 하든 무슨 애국심 마케팅을 하든 그런 마케팅 하는 사람 마음이죠. 관객에게 불쾌함과 불편함을 안 준다면 그 마케팅 갖다가 뭐라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지 간에 이 디워 같은 경우도 작품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일단 재밌게 본 사람들이 785만이에요. 저도 물론 재밌게 봤습니다. 자, 이렇듯 어쨌든지 간에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그런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숨바꼭질에서는 그러한 지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흠들이 여러 곳에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취자 김현주님을 비롯해서 저 또한 재밌게 봤고요. 저랑 같이 영화를 본 분들도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뛰어난 시대의 한 획을 그은 그런 걸작이다. 살인의 추억 같은, 추격자 같은 그런 걸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왜 그렇다면 이 영화가 어떤 지점에서 많은 관객들의 돈을 끌어모았는가 요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일상적인 그런 얘기예요. 일상성을 띠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살인의 추억, 추격자 이런 건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연쇄살인이고 또 끔찍한 얘기고, 물론 숨바꼭질도 연쇄살인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연쇄살인이 아니잖아요. 이 숨바꼭질에서는 연쇄살인 그 부분보다도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침범을, 외부의 침입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많은 분들은 집이라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죠. 집은 안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안락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영화가 흥행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영화 스토리가 어떤 실화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위협, 옆집의 사람이라든가 빈집에 남겨져 있는 우리 아이들, 요즘 맞벌이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정말 그 아파트, 손현주 씨가 나오는 그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경비 시스템이 아주 뻥뻥 뚫리는, 오히려 손현주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 일상적인 위협들, 이러한 것들이 이 영화의 일상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원룸에 혼자 사는 아가씨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침대 밑을 본 거예요. 근데 침대 밑에 웬 사람이 있는 거죠. 웬 사람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이 여성분이 아주 침착하게 비명을 안 지르고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비명 질렀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거죠.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침대 밑에 있는 사람을 잡아갔는데 그 침대 밑에 있던 사람이 뭐 몇 개월 동안 거기 있었다고 하죠. 요즘에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랬던 뉴스를 배워본 것 같아요. 꼭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요즘엔 점점 뭐랄까요, 이웃을 경계하게 된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의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옆집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뭐 층간소음을 해가지고 윗집 아랫집 해가지고 뭐 칼 들고 쫓아가 올라가서 사람 죽이고 막 하는 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연령대가 이 영화를 그래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영화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건드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초반에 그 손현주 씨의 형이 살고 있다던 그 허름한 아파트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옆집, 그리고 그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경계하고 기피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현주 씨 아파트에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전미선 씨가 이제 손현주 씨 아내로 나오는데 범인을 쫓다가 막 소리를 지고 막 하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이, 주민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 이웃 사촌이라는 게 우리 한국 고유 정서인데 사촌이 아니라 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느낌들을 이 영화가 잘 건드려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화의 흥행 이유를 두 번째로 한번 꼽을 수 있는 건,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문정희 씨가 나와요. 문정희 씨가 나오는데 문정희 씨가 쉽지 않은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 매우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덕에 관객들이 조금 더 영화에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정희 씨의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청취자 청소부 김씨님은 비판을 하셨는데, 뭐 그러한 행동 뭐 이런 것보다도 연기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012년에 그 연가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청룡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상을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밋밋하지도 않은 그런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경과민 같은 그런 역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약간 어수룩하고 촌티나는 그러한 분위기를 풍기다가 후반부에 가면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역할을 해내는데, 이제 이러한 연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막 남자랑 싸워도 남자를 쓰러뜨리고 막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수긍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실제로 사람이 미치면요 정말 괴력을 발휘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뇌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의 한계치를 딱 정해버린 겁니다. 뇌에서. 왜냐면 그 이상을 발휘하게 되면 근육이나 장기를 스스로 손상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 뭐 자기 아이가 차에 깔려 있다거나 그런 순간에는 뇌가 그 한계를 걸어놓은 것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낼 수 있었던 그 힘의 한계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문정희 씨, 야 저렇게 미쳤으면 정말 저런 힘을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영화상에서 어떤 그런 체격이라든가 민첩성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좀 설정상에 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정희 씨의 연기를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악역의 완성도가 높아야지 그 영화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이 영화는 문정희 씨를 통해서 그 지점은 충분히 소화를 해낸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엔 좀 어수룩하고 촌티나고 좀 신경 과민 그런 역할을 하다가 후반에 가면은 굉장히 소유욕이 강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표출해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웃의 모습이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집과 우리 옆집이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에 많이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따라서 쉽사리 그 정을 버리고 의리를 버리고 돈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금방금방 휩쓸려 가는 그런 세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정희 씨의 이중적인 모습이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그게 좀 시대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를 흥행 요소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흠이 좀 결점이라 해야 되나?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자체의 그런 얼개, 그런 밀도, 짜임새라고도 할 수 있고, 끝까지 좀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면은 굉장히 재밌고, 긴박감 있는 장면도 많지만, 궁금하지 않은 그런 거죠.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어떤 소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반부에 이제, 형의 실종에서 시작하는 긴박감은 좋지만, 그 후반부에 이제 범인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인하고 이제 사투를 벌이는 손현주 씨의 가족하고 이제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추격신인데 그때부터 이제 긴장감이 확 풀립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스릴러인데. 그리고 어떤 조선족 남자가 중간에 끼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일종의 페이크죠. 일종의 가짜 범인이죠. 근데 이 가짜 범인이 너무 약하고 너무 뜬금없어요. 왜 나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초반에 이제 문정희 씨가 손현주 씨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그게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굳이 이해하려고 했지만 또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초대했을까? 그 다음에 아파트 부엌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을 질러요. 손현주 씨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정말 의리의리한 아파트인데, 스프링 쿨러가 그렇게 늦게 작동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불을 해야 되나,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게 틀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불이 막 타요. 근데 물이 안 터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좋은 아파트에. 이 영화 맡으신 분이 허정 감독, 각본까지 맡으셨는데, 81년생이고, 요게 이제 첫 상업 장편 영화예요. 데뷔작인 거죠. 다음 작품에서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야기의 밀도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쉽게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청취자분들이 지난 8월 영화 페이지에서 남긴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요거 이미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 편에서 소개해드렸었죠?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김현주님께서는 내가 처한 현실이었다면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집중해서 보았다. 이렇게 감사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주님 댓글이 이 영화를 좋게 보신 그런 관객들의 심정을 아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그러니까 한번 공감이 되면 쉽게 끝까지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청취자 두 분께서는 아주 욕을 써주셨죠. 미로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서운 지점이 어딘가. 어디가 도대체 무서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소년주의 그 결벽증이 참 뜬금없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 소년주의 결벽증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영화에서 긴장감과 공포감을 고조시킨 장치로만 쓰였고, 그 결벽증의 동기는 그거예요. 그 형한테 어떤 거짓말 해서 그 형이 이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부모님의 유산을 다 빼앗게 되는 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더러운 죄악을 계속 씻는 듯한 그런 느낌, 편집증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소년주 씨의 결벽증하고 이 영화에서 범인을 잡는 거, 그다음에 범인과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결벽증이 무슨 작용을 해야 되는데, 또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 지점이. 그래서 왜냐면 결벽증 그 하는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막판까지 중요한 기능을 부여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뜻이 아닌가, 미로님의 말씀은. 그다음에 청소부 김씨님께서는 그 문정희 씨가 아이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씬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기가 막혔다. 뭐 이렇게 아주 적어주셨습니다. 돌직구를 날려주셨네요. 사실 그렇게 뭐 긴박한 런치에 찍진 않았어요. 그 씬을. 자, 이러한 저희 청취자분들의 감상 글도 참조하시면서 숨바꼭질 이 영화 다시금 되새김질 하셔도 되고, 아직 안 보신 분들 혹은 뭐 원래 공포영화, 스릴러 영화 좋아하는데 숨바꼭질 평가가 별로 안 좋아서 안 봤다, 이런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한번 이러한 감상 댓글들을 참조하셔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이 영화는 공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일상의 위협에 집중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무서운 부분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환타지 씬이 하나 나오긴 하네요. 환타지 씬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이제 귀신이 이제 벽에 붙었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사실 좀 웃겼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자 귀신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남자 귀신이 천장에 붙었다가 떨어진다. 이거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자체도 무섭지 않아요. 왜 그렇게 찍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그렇게 무섭지 않아서 흥행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 영화 제가 볼 때는 일상의 위협, 뭐 일상성 이런 것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뭐 문정희 씨의 그런 광기 이런 것에, 혹은 연기력 이런 것에 집중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가 그렇다면 현재 한국 스릴러 영화 역대 1등을 차지했는데 시대에 나올 만한 걸작인가? 작품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의 추억을 흥행 숫자에서 넘어섰지만 작품성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네요. 그렇지 않아요? 흥행 숫자는 넘어섰는데 작품성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상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어떤 족쇄가 된 게 아닌가. 너무 일상적인 거를 흔하게 찍어놨어요. 조금은 이색적으로 신선하게 찍었으면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작품성을, 완성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일상적인 거를 흔하게 찍어놨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참 안타깝네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손연주 씨의 형으로 나오는 성철이라는 역을 맡은 분이 김원혜라고, 그 SNL이라는 그 케이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얼굴 자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스크린에 몰랐네요. 저도 사이트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이분 참 연기 참 맛깔나게 하는데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짧게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수다를 떨면서 꼭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실은 흥행 숫자를 무시하지 말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작품성, 완성도, 걸작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메시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관객들한테 얼마만큼 다가갔는가, 관객들이 얼마만큼 선택했는가, 이런 흥행 숫자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 다 갖추면 정말 훌륭한 작품이겠죠. 자,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제발 좀 참여해 주시고, 지금 15명 제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참여해 주셔서 저희 강신의 수다가 혁신하는 데 도움 좀 주시고요. 저희 공식 트위터, 그다음에 공식 블로그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트위터와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참여해 주실 수도 있고, 지금 10월달 영화 페이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영화 감상 댓글들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요거 좀 모아서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항상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설문 글도 써주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라고 그렇게 써주신 분도 계신데요. 참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어 하시니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자차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해가 떨어지면 춥네요.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자, 저희 방송은 다음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 9월달 편을 들고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밀양을 들고 오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청취자분들이 다운로드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만추 편에서 다운로드가 잘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요거를 통해서 강신의 수다 청취자분들이 대폭 늘어났는가 아닌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만추 지금 다운로드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아니면 밀양,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좀 써주세요. 더 많은 분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